여러분, 요즘 가장 큰 경제 이슈 뭐 말할 것도 없이 금리 인상이에요. 여기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도래, 이게 아마 경제 쪽에서는 가장 이슈일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인플레이션 경고를 일주일 사이에 2번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번.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는요, 그 누구보다도 정보가 많습니다. 기업이 정보가 더 많다? 글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보는 훨씬 기업이 많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보다는 뭐 월등하게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많은 정부가, 그것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일주일 사이에 정부가 2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이죠. 김용범 차관이 지난 23일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이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3일 날. 그런데 지난 19일에도 김용범 차관이 이야기했거든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위험하다, 금융시장에 쇼크 가능성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어요. 2번이나. 일주일 사이에 2번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시장에는요, 여러분,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김용범 제1차관이 2번씩이나 일주일에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요, 그만큼 시장에 인플레이션 요소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요소가 있을까? 딱 이것만 보세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하는 지표가 나온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거다. 경기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인정을 하는 지표입니다. 비교적 인정하는 지표예요.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지표기도 해요. 경제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우리가 볼 때 3가지를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전망에 대해서 보는데 한국은행이나 OECD가 보는 경기 전망을 보는 게 좀 정확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결국은 물건을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비한다는 사람이 100에 근접했다, 아직 조금 낮긴 하지만 100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2%까지 올라갔어요. 2%까지.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기본적으로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의미합니다. 향후 1년간. 결국은 지금 2%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2%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죠? 2%까지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좋아지고, 그러면 2%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생산자 물가가 지금 0.9%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12월엔 0.7이었는데요. 올 1월에는 0.9%까지 올랐습니다. 0.9%까지. 생산자 물가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는요, 쉽게 말하면 산지 물가예요. 산지 물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부치입니다. 유통마진이 붙어서 소비자 물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유가까지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유가까지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는 61.8달러까지 올라간 게 지난 17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더 올랐습니다. 22일에는요. 61.4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61.49달러까지. 예, 북해산 브렌트유도 64.9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이 말은 여러분 석유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석유값이. 석유값이 오르면 예, 그 다음에 뭐가 오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서비스 요금 오릅니다. 전기요금 오릅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비스 요금도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비스 요금도. 예. 결국은 물가의 오름이 지금 모양새가 나타난다. 지금 현재까지 그냥 쭉 일견에서 보더라도 원자재 값 오르니까 농수산물 가격 오를 거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했기 때문에 집세 오를 거다. 여기에다가 유가가 오르니까 공공요금 오를 거다. 이거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김용범 차관은요. 1차관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인플레이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플레이션 경고는요.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 기대심리가 좋아지는 거 이게 선순환이 됐을 때는 좋아요. 선순환이 됐을 때는 소비가 오르고 소비가 오르면 공급이 더 늘어나거든요. 공급이 더 늘어나려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라인을 정설해야 되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가 일어나고 그죠? 또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래 되면 한국의 주가도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가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으로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보면 미국 채권금리 쭉쭉 올라가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금리가 미국에 올라가면 우리도 금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가 된다. 달러가 강세되고 원화가 더 가치 하락이 된다. 그럼 외국인들 어떻게 할까요? 금리 올라가면 외국인들 미국으로 가요. 예,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경우에는요. 결국은 주가 하락이 오고 주가 하락이 오면 예,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유출이 되면서 한계 기업이 디폴트 선언을 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요.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2번씩이나 인플레이 경고를 하는 걸 봐서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순환이다. 그럼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민간 투자는 위축이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요. 예, 인플레이션 경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위기란 단어나 예, 또 침체란 단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아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위기란 단어를 썼을 때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면 위기라는 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면 그 위기가 안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올 상반기 위기설 제가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 번 제가 상반기 위기설 3월 이후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제가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대출 만기 연장 위험하다고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이자 상환 유예 이거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3월 말까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가계의 대출 만기 연장 이거 결국 또 연장했어요. 9월로. 이제는 9월 위기설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9월 위기설을.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위기설이 좀 사라지기는 하지만 지금 위기설은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요. 제가 위기 할 때는 현재로 봐서는 위기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그게 앞으로 계속 가느냐 대책이 생기면 그 위기가 상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저렇게 2번씩이나 일주일 새에 경고할 정도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통화 완화 기조를 통화 긴축 기조로 갖고 갈 거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로 가겠다. 돈은 더 풀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한번 점점 두고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거는 계속 찾아보자고요. 그러면서 분석하고 해석해 보자고요.